호주대학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투박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요. 여러분들께서 호주 대학에 지원할 때 정확하게 어떤 서류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만약에 조교학이면 초중고 공립교육청 혹은 사립학교에 직접 서류를 넣어야 될 텐데 그때 어떤 서류가 들어가는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생 비자에서 어떤 서류가 정확하게 들어가고 어떤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이 따라간다 그러면 가디언 비자에는 또 어떤 서류가 들어가는지, 요걸 서류에 대한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호주 대학에 지원하건 학생 비자를 준비하건 하는 분들도 참고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에 보통 도움을 받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 자꾸 에이전트가 이 서류 저 서류 달라고 그럴 때 이게 정확하게 왜 이 서류를 달라고 그러는지, 이 서류가 실제로 이민성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참고로 보는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면 서류 준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호주 대학에 지원할 때 지원 서류 어떻게 들어가는가? 네, 여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영문 졸업증명서, 영문 성적 증명서, 최종 학력.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업을 하다가 중퇴를 하셨어요. 대학 4년 과정 중에 뭐 한 2년만 다니셨어요. 그렇게 이렇게 컴플리트 안 된 경우, 이 마무리가 안 된 경우에는 이전 학업, 그게 고등학교든 뭐 전문대학이든 이전 학업 내용까지도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성적이 있으면 뭐 수능 성적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IB라든지 뭐 A 레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국제학교에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정해주는 또 성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SAT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또 내야 되는데, 이제 이때 또 질문이 있습니다. 내신만 가지고 호주 대학 지원이 된다 그러던데요. 저는 수능 성적이 상대적으로 안 좋아요. 내신은 한 2등급 되는데 수능 성적이 상대적으로 잘 못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수능 성적 안 내고 싶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내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진행해보면요. 공적인, 그러니까 특정 학교의 내신이 더 공적인가요? 아니면 이 수능 성적이 더 공적인가요? 네, 수능 성적이 더 공적인 거죠. 그럼 그 특정 학교에서 주는 성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이 성적을 내는 게 더 유리합니다. 내신은 좋고 수능 성적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IB 성적이나 SAT 성적이 있는데 역시 이게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내신은 좀 괜찮은데, 아닙니다. 이거 내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없어서 못 내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있으면 가능하면 내시는 게 여러분들 그 입학 사정에 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문 이력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지막 학업을 끝내고 그 다음에 새로 학업을 하려고 하는 그 공백이 좀 길다, 그러면 그에 따른 자세한 자신의 어떤 히스토리를 좀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이력서를 영문으로 작성해서 내시는 게 유리하고요. 어학 성적 있으면 내셔야 되고요. 보통은 대학 지원할 때 어학 성적 없으면 지원 자체가 안 되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영어 준비하고 영어 점수 딱 만든 다음에 지원하면, 호주 대학은 기본적으로 선지원, 선심사, 선배정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뭐 심지어는 요즘 10% 20% 정도 장학금 주는 것도 먼저 지원하는 사람이 좀 더 우선권이 있거든요. 그 장학금이라는 재원이 뭐 무한정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점수가 없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놓고, 그러면 대학 측에서 영어 조건부 오퍼를 주기도 하고, 혹은 서류는 다 접수됐으니까 너가 또 영어가 점수가 받으면 또 추가 제출해라, 이렇게 또 이메일이 오거든요. 그럼 나중에 제출해도 돼요. 뭐 특수하게 간호학과라든지 몇몇 학과들은 지원할 때부터도 영어를 요구하는 대학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영어는 대학 지원할 때 반드시 처음부터 넣어야 되는 서류는 아니니까 우선적으로 좀 영어 점수 없이도 넣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지원 서류에서 가장 핵심은 SOP입니다. 학업 계획서라든지 학업 사유서. 어떤 그냥 발급만 받으면 끝나는 서류면 심플한데 이 SOP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신을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호주 대학에 지원할 때 뭐 학과에 따라서 이 SOP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 대학도 있고요. 심지어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학과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학과에 따라서, 대학에 따라서는 이 SOP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교육학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라 그럴까, 자기 자신이 어떤 관심 분야에 그냥 혼자서 공부하기보다는 한 명의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향이 좀 미치잖아요. 이런 학과들은 또 SOP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SOP도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경력증명서, 전공 관련된 경력증명서라든지 뭐 추천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자,
공립교육청에 지원할 때 서류 혹은 초중고 사립학교에 다이렉트로 사립학교는 학교에 직접 지원을 하니까요. 그때 서류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여권, 재학증명서, 그죠? 학생이 대부분 현재 초중고는 재학 중일 때가 많을 테니까, 그죠? 그리고 지난 2년간의 성적. 만약에 학생이 현재 중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 중학교 성적만 떼갖고는 2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성적이 필요한데 그럼 초등학교 5, 6년만 떼면 되겠네? 아니죠. 생활기록부 떼면 보통 전 6년치가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떼고 이거를 번역 공증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공립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내가 지망을 하잖아요. 1, 2, 3 지망. 이게 핵심이죠. 호투박이 늘 강조하듯이 조교학의 핵심은 동네 선정이다. 동네가 선정돼야 그 동네에 적정한 학교를 내가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제일 뭐 서류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가는데요. 여러분들 삼촌, 이모, 뭐 친인척이 뭐 멜번에 살고 있어요. 브리스번에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인근으로 나도 가고 그 인근에 있는 학교를 심지어는 조카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적응에도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이럴 때는 그 친인척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또 어필을 해야 되고요. 정확한 주소지, 주소지 증명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친인척이 우리 아이의 가디언, 엄마나 아빠가 가지 않고 친인척이 우리 아이의 가디언을 하게 될 때는 그 친인척의 법적 서류도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랑 뭐 관계뿐만 아니라 그 친인척의 신원조회 서류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또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서류들을 저희가 학생으로부터 받아보면요. 제발 사진 찍으면 안 된다 그렇게 누차 말씀드려도 여권을 펼쳐놓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세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현상은 없었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찍고 전송하고 이렇게 훨씬 편하니까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안 됩니다. 학교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펼치셔서 사인란에 사인도 하시고요. 사진면 그 다음에 사인란 이렇게 양쪽을 펼치셔서 스캔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적 서류를 떼면 가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아니면 정규대학을 졸업했거나 그리고 내가 석사과정을 간다 뭐 이러면 이전 대학에서 서류를 뗄 때 unofficial이라고 이렇게 크게 마크가 붙어서 나오는 서류가 있잖아요. unofficial. 네. 공적인 서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unofficial이 붙어 있으면 그 서류는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서류하고 똑같은 건데요. 그건 우리들 생각이고, 받는 기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오피셜한 트랜스크립을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되고요. 뭐 IELTS 서류라든지 PT 서류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스캔을 해서 주셔야 되고요. 몇몇 대학들은 이거를 스캔한 서류도 안 받습니다. 그 어학기관에서 어학 점수를 받은 그 기관에서 학교로 다이렉트로 송부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적을 그쪽으로 바로 날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기관 대 기관으로 다이렉트로 보내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이건 이제 예전처럼 막 노란 우편 봉투에 넣어서 그 원본 서류를 학교로 뭐 DHL 같은 걸로 보내던 그런 시즌이 아니다 보니까 다 전자서류다 보니까 훨씬 더 서류를 이렇게 꼼꼼하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입학한 다음에는요 아주 드물긴 하지만 입학 이후에 대학 측에서 그제서야 학생에게 원본 서류를 다시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뭐 많지는 않은데요. 한국 분들은 그런 경우는 좀 없는데요. 사실은 뭐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진행하는 호주야 클럽에서 진행하는 학생이 한 12%, 1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학생들은 한국 국적이 아닌 학생들이거든요. 서류 떼어놓은 거 보면요. 네. 지난번에 떼왔던 서류하고 이번에 떼왔던 서류하고 졸업한 대학이 달라요. 막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호주 이민성이 다 걸러내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호주 교육기관이 걸러내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이 전자서류일수록 더 꼼꼼하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비자인데,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좀 여러분들 좀, 귀를 쫑긋 하시고, 메모도 좀 하실 수 있으면 메모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생비자 지원할 때 모두가 공통된 사항들은 뭐 다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여권 들어가죠. 기본증명서 또는 뭐 주민등록증을 번역공증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개명하신 경우는 반드시 기본증명서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최종학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자체가 비자 신청할 때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비자 신청할 때 그 수많은 질문 사항에 최종 학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기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명서를 떼셔야 제대로 이렇게 기입을 하시게 돼요. 뭐 영문 이렇게 학과명, 대학명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영문 이름이랑 한국 이름은 익숙한데 영문 이름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증명서를 떼셔서 기입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영문 경력 증명서도 필수 서류는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업 공백이 좀 길다. 그럼 그 공백을 메워줄, 내가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일을 해왔다라는 것을 경력 증명서로 어필할 수 있으면 어필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출입국 사실 증명서. 이것도 서류 자체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난 10년 동안 출입국했던 나라들에 쭉 이걸 넣어야 되는데 대부분 저희가 이걸 학생한테 처음 요구하면요. 대부분 뭐라 그러시냐면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걸 제가 어떻게 다 기억해요? 이럽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기입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기억을 저희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기입하셔야 되거든요. 특히 여러분들께서 영주권 유학에 도전한다? 내가 지금 신청하는 이 학생 비자로 내 호주 비자가 끝나는 게 아니다? 학생 비자 이후에 또 수많은 비자가 있잖아요. 졸업 비자도 받으셔야 될 거고요. 그 이후에 또 뭐 영주권까지 신청한다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이 지난 10년의 과거가 지금의 기억한 과거랑 나중에 내가 영주권 신청할 당시에 내가 또 해내는 과거가 달라지면 안 되죠. 여러분들의 2012년부터 2022년의 기록은 바뀌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서류를 발급하셔가지고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건 에이전트에 의뢰를 하시건 꼼꼼하게 다 기입을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중에 영주권 심사할 때는 훨씬 더 까다롭거든요. 그때 이 내용이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10년치의 입국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가입 증서 8번의 이 GT 서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서류를 떼면 끝나는 게 아니니까 정답이 있는 서류가 아니고 정답이 있는 서류가 아닐수록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다. 이 GT는 말 그대로 Genuine Temporary Entrance라고 해서 내가 호주에 이 학생 비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학생 비자, 가디언 비자, 뭐 모든 건 다 동반 비자 다 임시 비자잖아요. 영주권이 아니고 이 임시 비자의 기본 원칙은 내가 호주에 임시로 머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 비자를 신청하면서 내가 이렇게 학생 비자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호주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이렇게 들어간 비자는 거절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비자가 영주권이 아니고 학생 비자이므로. 그러면 학업에 포커스를 두고 설명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GT 진술서는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GT 작성법이라고 해서 제가 별도의 영상을 1, 2편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 GT를 어떻게 적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링크 GT 작성법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거의 학생 비자에 혹시 학생 비자가 거절되기도 하고 뭐 또 복잡한 추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하잖아요. 그 대부분은 바로 이 GT 서류가 어떻게 작성이 되냐에 따라서 요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고 승인될 수도 있고 나머지 서류는 다 그냥 그대로 그냥 발급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GT가 가장 핵심 서류이고요. 영어 성적표 자체도 제출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국적에 따라서 만약에 저개발 국가 학생들은 영어 성적표 자체도 제출해야 돼요. 근데 한국 국적은 제출하지는 않지만 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도 발급을 받는 게 좋고요. 군대 갔다 오신 분 병적 증명서 떼셔야 됩니다. 그것도 기본사항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여권, 뭐 디테일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부부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공부하러 가요. 그리고 와이프는 6개월이나 1년쯤 후에 호주에 동반비자 신청해서 올 거예요. 아직 직장생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 혼자 신청하는데 이 배우자의 디테일을 내가 신청할 때 거기에 제대로 기입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면 비자 승인이 안 납니다. 이 사람이 처음 신청할 때 나의 배우자에 대한 디테일, 나의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미 정확하게 공지가 돼 있어야 돼요. 이민성에 보고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나중에 6개월 후든 1년 후든 비자를 신청할 때 혹은 영주권을 내 혼자 공부 쭉 다 하고 영주권 신청할 때 내 와이프를 같이 신청, 영주권은 배우자 가족 다 같이 신청하니까 그죠? 그때 넣는데 그 전에 내가 신청했던 비자들에서 이 사람의 디테일이 잘못 들어갔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물로 돼 있다라고 하면 그럼 갑자기 내가 혼인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실수하기도 하고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잔고증명 일주일 이내. 이것도 가끔 학생들이 저희랑 자꾸 네고시에이션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 전에 학생비자 신청할 때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도 들어갔는데 비자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때 그냥 그 심사관이 너그럽게 넘어갔거나 한 거죠. 근데 그게 제 무단횡단 했는데 제 사고 안 났어요. 그래서 무단횡단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예. 원칙이랑 규칙이 있으니까 그걸 맞춰서 일주일 이내에 발급한 잔고증명. 그래서 잔고증명은 미리 떼시면 안 되겠죠. 네. 모든 서류 다 준비해서 비자 접수 딱 단계까지 갔을 때 그때 이제 잔고증명을 떼서 비자를 신청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동반, 만약에 이제 학생 혼자 공부하러 가고요. 그 배우자가 나중에 6개월, 1년 후에 비자를 별도로 신청한다라고 하면 내 남편, 내 아내가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혹은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자녀가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만 잘 증명하면 어렵지는 않거든요. 왜? 이미 이 주 신청인의 학생 비자는 학생 비자 받고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학생 비자 신청하는 사람이 신청할 때 내 가족 관계가 잘 들어갔어야 돼요. 자녀까지. 예, 잘 들어갔어야 그 동반 가족이 신청할 때 문제없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최근에는 한국 분들 중에 복수 국적자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중에는 이제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죠? 뭐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여권도 있고 한국 여권도 있고 뭐 이런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그 복수 국적 여권이 다 들어가니까 그것도 다 알려주셔야 되고요. 자, 뜨거운 감자죠. 네, 가디언 비자. 아, 이것도 좀 상당히 복잡 난해합니다. 보통 그 일반적인 이제 에이전트에서 진행하는 비자들, 영주권 단계로 가는 건 말고요. 학생 비자나 뭐 이런 단계에서는 가디언 비자가 제일 복잡한 서류 중에 하나인데, 자, 뭐 여권, 뭐 그다음에 만료된 여권이 있으면요, 만료된 여권, 예, 배우자 여권, 네, 남편은 가디언으로 안 갈 건데, 예, 안 갈 거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 여권. 나는 둘째 자녀만 데려가는데 우리 첫째 자녀는 한국에서 대학 다니고 있으니까 안 가는데 네,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여권 다. 예, 그리고 배우자 기준으로 이제 기본 증명서. 이 기본 증명서를 뗄 때도 누구 이름 기준이냐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신청자 기준의 이제 영문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자 부모님 기준의 영문가족관계 증명서, 지난 10년간 주소지가 나온 등본을 떼면 지난 10년간 주소지가 다 나와요. 그 주소지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출입국 사실증명서 들어가야 되고요. 호주를 만약에 그 전에 방문한 기록이 있다라고 하면 뭐 ETA 비자로 방문하셨건 다른 학생 비자로 방문하셨건 아주 오래전에 내가 워킹할리데이로 호주로 갔다 오셨건 네, 그 디테일 다 있어야 됩니다. 기억 안 나는데 찾아도 없는데요. 네, 그리고 없다고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찾으셔야 됩니다. 네, 찾으셔서 그 내용 다 넣어야 되고요.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라고 해서 이제 신원조회라고 보통 하는데 이것도 떼야 되는데 한국 거는 이거 금방 떼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거주를 지난 10년 중에 1년 이상 거주했던 나라가 미국이 들어간다든지 뭐 가까운 동남아시아 일부 나라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 나라들마다 신원조회 서류 발급하는 게 한국처럼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8주는 걸립니다. 그러나 나는 비자 이제 막 신청해서 우리 아이랑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가디언 비자 받아서 가는데 그제서야 내가 지난 10년 중에 1년 이상 살았던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증명서를 떼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 그럼 계획이 다 위거려져 버리죠. 네, 이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리고 가디언 비자의 GT는 그렇게 이제 어렵진 않아요. 내가 우리 아이를 보호하겠다라는 거니까 뭐 내 자신이 공부한다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류들을 가지고 이렇게 잘 준비를 해 나가면 되는데 핵심은 지난 10년 중에 내가 1년 이상 살았던 나라들이 한국 이외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 그 나라의 신원조회를 미리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호토박이 좋은 영문이 아닌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당연히 번역 공증을 받아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뭐 부모님들이 영문 번역 공증을 미리 받아서 주시면 제일 좋은데 번거로우시니까 스캔한 원본 서류를 스캔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 서울센터 바로 인근의 건물이 저희가 뭐 10년 넘게 거래하는 번역 공증 센터가 있거든요. 그게 저희 직원이 대신 가서 번역 공증 받아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들이 직접 알아보시는 비용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희가 저렴한 가격에 번역공증 받아오니까 저희한테 의뢰해 주시면 그 저렴한 가격으로 번역공증 받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호주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 서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가 외국 국적자다. 그럼 이제 배우자의 만약에 신원조회 서류가 들어간다라든지 중간에 이름을 바꿔서 개명을 했다든지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게 내가 맞고 내 과거의 이름은 이거 이름이니까 왜냐하면 개명하신 분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어떤 증명서류를 뗐을 때 그 증명서류가 개명 전 이름인 경우도 있고 지금의 이름인 경우도 있고 또 그 스펠링이 좀 다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자기가 주장을 펼치세요. 이게 내가 맞고 이게 그러나 이민석 심사관은 서류로 심사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전화로 설명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누가 봐도 납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절대 서류를 해석하셔서 저희 같은 에이전트 혹은 여러분들이 의뢰하시는 에이전트랑 자꾸 이렇게 뭐 옥신각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경력사항은 꼼꼼하게 특히 여러분들이 영주권 유학일 때는 자신의 과거 경력사항은 정말 꼼꼼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영주권 신청할 때 앞에 넣은 게 잘못돼 가지고 뭐 이거를 다시 정정하는 절차 복잡하거든요. 그냥 전화로 정정해 주세요 한다고 정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력사항 꼼꼼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께서 6개월 이상 공백이 있어요. 뭐 학생 비자를 신청하건 뭐 할 때 지난 6개월 이상의 공백이 있으면 그 기간에 뭘 했는지를 비자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기간에 뭘 했는지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쓰고 여백으로 놔줄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것도 꼼꼼하게 기입을 다 하시는 게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임시비자는 임시거주 목적에 맞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GT 서류가 여러분들의 비자를 받고 못 받고의 아주 핵심적인 서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호주 대학에 지원할 때 서류가 조금 스스로 준비하기 힘들다든지 학생 비자 혹은 뭐 다른 뭐 졸업 비자, 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때 어려움이 있다든지 저희 호주 유학 클럽 잘 합니다. 저희에게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서 여러분들과 같이 서류를 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상 호주 대학 지원이라든지 교육청에 지원할 때 서류, 그리고 학생 비자, 가디언 비자 등 각종 임시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살펴봤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